다음 추정력의 번복,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전 소유 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해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지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진실성이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이전 등기의 추정력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즉 보존 등기의 명의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될 뿐 그에 이르게 된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추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존 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을 처음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추정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즉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아닌 경우, 토지의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경우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등은 각각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보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통적으로 등기 권리자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소유자만의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또 등기 원인 서류 및 등기 필증에 가름하여 보증서 내지 확인서가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 변동과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률에 의해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는 일반 등기에 비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는데, 즉 등기 신청에 첨부되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하면서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양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경우, 동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 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한 경우 등에도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전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 취득 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같은 취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맞춰진 것이 아닌 한 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 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승계 취득 사실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인 무효이다 라고 판시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전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부동산의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다른 때에는 등기 명의인의 권리 추정력이 부여되는데, 한편 미등기 토지에 대해 점유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토지대장 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서 토지대장 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소유 토지로 추정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에서 인도라는 것은 점유 이전을 말하고 이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하는데 민법은 현실의 인도 외에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도 인도로 인정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서 현실의 인도와 구별되기 때문에 이들을 의사표시에 의한 인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간이 인도를 보면 민법 제188조 제2항은 양수인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이 인도도 인도로 인정하고 있고 민법 제189조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유개정 또한 인도로 인정하는데 점유개정은 특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발달한 인도 방법이고 점유개정에 의해 양도인은 직접 점유, 양수인은 간접 점유를 하게 되므로 점유개정에는 이러한 점유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189조에서 계약이란 바로 이러한 합의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그러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 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 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에 의한 인도, 이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보면 민법 제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력권을 갖추어야 하며 따라서 양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자가 승낙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상 규정이 되겠습니다.